안녕하십니까, 김은정입니다. 이제 한 학기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부산 시내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진구 쪽에도 이제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요, 건강관리 잘하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번 학기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학년 학생들은 걱정이 많죠. 이 시국에 과연 취업이 될까? 가능할 겁니다. 모두가 의문을 가질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이 위기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누군가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취업 준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했던 수업의 마지막 수업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입사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대인관계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역량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사지원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을 했고요. 그 직무 역량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것이 준비가 되었는지 내 이력을 쭉 한번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력을 가지고 포트폴리오화 해서 직무 역량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봤고요. 직무 역량 포트폴리오 수업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기업에 제출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도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학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직무 포트폴리오를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된 기본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국은 입사지원서를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자, 입사지원서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입사지원서 안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기본 서류로 제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이력서 안에 들어갈 내용 어떻게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점검해 볼게요. 이력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진 붙여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진 붙이게 되어 있고요. 내 이름은 실명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여성이라고 가정하면 2000-0101 줄을 긋고 2라고 적을까요? 2000년도에 태어나면 2가 아니고 3과 4로 적죠.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태어난 여성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번호로 작성하는 칸은 000101 줄을 긋고 4까지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에서 7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적는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합격이 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업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의 직원임을 먼저 필요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거고요. 먼저 입사지원서 작성을 할 때 자유형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작성하는 칸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생년월일을 어떻게 적느냐면요. 010101 2000년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000101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전체 4자리 그리고 월도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2자리 숫자, 날짜도 한 자리 숫자가 아닌 2자리 날짜를 모두 다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학생은
2000.01.01로 작성을 해줍니다. 1월을 01, 2월은 02로 작성을 하셔서 조금 더 세련되게 혹은 변조가 되지 않게, 날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날짜를 8자리 숫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 어떤 내용을 적는가라고 봤더니 주소 부분 작성해 주고요. 연락처 적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본인 집 전화번호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내 휴대폰 번호와 함께 비상연락처를 같이 작성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비상연락처는 굉장히 큰 글자로 강조를 해뒀습니다. 왜 비상연락처를 꼭 적어야 되느냐라고 했다면, 자, 내가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우리 취업 서류를 넣은 우리 학생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습니다. 연락처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면접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를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오류로 인해서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상연락처는 꼭 작성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상연락처를 적으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집 전화번호를 적어도 좋겠지만요. 집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연락처를 적는 게 좋고요. 부모님의 연락처를 적을 때도 때에 따라서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서류를 넣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취업 소식을 가장 반가워할 전화 매너가 굉장히 좋은 사람의 연락처로 남겨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전화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이 전화를 받았을 때 회사의 담당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지? 면접 전화인데 반가워하지 않나? 라고 오해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연락처와 비상연락처를 남길 때 회사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매너 있게 전화 응대를 해달라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력서 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작성이 될까요? 학력상, 경력상, 자격상, 수료상, 어학 성적이 있다면 어학 성적,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사항, 기타사항, 봉사활동이 있으면 봉사활동, 대외활동, 인턴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이력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력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하다 보면 나는 저기에 무엇을 적어야 되겠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때에 따라서 이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경력사항이 없는데, 경험사항이 없는데 기타 활동은 뭘 적지? 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졸업 전까지 직무활동과 직무와 연결된 경험을 하시고 직무 능력과 연결된 활동들을 만들어서 이력서에 채워나가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력서 양식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력서 양식은 인사서식 1호입니다. 직접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서식 1호는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동시에 대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인사서식 1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이력서 양식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트렌드에 맞는 이력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사실 트렌드에 맞는 이력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력서 양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회사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회사 양식과 자유 양식 모두 다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회사 양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회사에서 궁금한
내용들로만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회사의 이력서 양식입니다. 그런데 회사 양식도 없고 이력서는 자유 양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양식을 사용할까? 라고 고민할 때요. 제가 지금 현재 취업 사이트 안에 제 취업 정보를 등록을 해뒀습니다. 그 이력서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물론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필요한 이력 내용으로 수정하셔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같이 공유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력서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양식 살펴볼까 합니다. 이 이력서 양식은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진 이력서 양식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입사 지원서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름이 작성되어 있고 그 옆에 성별과 생년월일 그리고 나이를 기술을 해뒀습니다. 사진은 붙일 수 있도록 사진 자리가 남겨져 있고요. 연락처, 메일 주소 그리고 집 주소까지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먼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력사항은 최근 마지막 졸업한 것을 윗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학교, 그 밑에 고등학교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적지 않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인지 어느 대학교인지 최근 연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최근 연도가 작성되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이력서는 내가 보기 좋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보기 좋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력서 안에 작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 학력상, 경력상, 그리고 기타 경험 활동들을 쭉 적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턴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 활동으로 해서 경력사항을 쌓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 대외 활동 경험, 봉사 활동 경험, 동아리 활동 경험 모두 다 열어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무 경험 포트폴리오를 낸 것을 살펴보니 그 중에 많은 학생들 중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프로젝트와 함께 본인의 직무 역량을 연결한 친구들도 있고요. 대외 활동과 함께 본인의 직무 경험을 연결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한 것을 여기에 작성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직무 활동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경력사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무 관련 경력사항이 없다면 이 경력사항 칸은 모두 다 지워주시고 아래쪽에 직무 관련 경험사항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직무 관련 경험사항은 프로젝트가 되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봉사활동, 대외활동, 기타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직무와 관련된다면 경험사항으로 넣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왜 이 이력서 양식은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한번 살펴볼게요. 어학 성적이 있다면 어학 성적도 기록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자격증 사항이 있다면 자격증도 역시 기술을 합니다. 수료한 과정이 있다면 수료증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저는 쭉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학 능력이 없고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력서는 자유 양식입니다. 빈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빈칸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도 여기 칸이 4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증을 하나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작성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빈칸을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격증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언지를 드리면은요. 내가 자격증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로 적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것을 고민할 때
순서로 작성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이 직무와 연결되었는가? 직무와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제일 위쪽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을 가장 아래쪽에 적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 또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관련이 없는 순으로 쭉 적으실 때 이 역시도 최근 연도 순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무 관련, 최근 연도 순 위쪽으로 적는다. 하지만 직무 관련과 최근 연도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하면 직무 관련이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위쪽에 직무 관련성을 적고요. 직무 관련이 아닌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동등한 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직무의 관련성이 높은데 라고 할 때는 그 중에서 최근 연도순을 위로 올려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력서 양식 또 다른 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요, 보통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양식에서 흔히들 사용되는 이력서 양식입니다. 블라인드 이력서 양식은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양식인데 요즘은 중소기업, 대기업에서도 블라인드가 확산되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인적사항 부분에서 많이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라고 했더니 사진이 없습니다. 주소도요, 필요할 때만 작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소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했더니 지역인재를 채용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역인재에 속하게 되면 그때만 작성하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모두 다 기재되지 않습니다. 왜 이 채용 방식은요? 능력 중심 채용이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연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작성했던 것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력사항으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 직무와 연결된 교육은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직으로 취업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 업무와 관련된 교육사항은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라는 것을 작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인지 직업훈련인지 교육 과정명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것이라고 하면 교과목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교육 시간은 3학점짜리를 들었다고 하면 15주 수업으로 총 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격사항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자격사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모두 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작성하실 수 있고요. 경험 혹은 경력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무와 관련이 된 경험사항, 경력사항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력서의 양식들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이력서 작성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력서 작성 팁은 바로 이겁니다.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거는요. 이 직무를,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양식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나에게 유리한 양식으로 기존 양식을 무시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양식을 바꾸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게 되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우리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회사의 객관적인 직무 분석, 회사의 회사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잘 찾아내시게 되면 이 이력서 역시도 나에게 유리한 이력서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학생들, 자기소개서 잘 쓰시나요?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기소개서는요.
먼저 개인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수준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 중, 하로 9개의 문항을 각각 체크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직무 역량을 분석할 수 있다. 저와 함께 했던 수업을 충실히 하셨다면 여기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상이라고 외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직무 역량을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직무 역량을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에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작성하신 부분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상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직 적합성을 고려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기업 분석을 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겠죠.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강조하고 싶은 직무 역량 혹은 인재상을 한 가지 이상씩 포함된다.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개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 희망 직무별, 목표 기업별로 각각 다른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자신이 있다. 자신의 강점,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했다. 이 본 PPT도요, 글씨체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체 톡방에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영상을 함께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기소개서의 스스로의 작성을 할 수 있는 수준 진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부분에 상중이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준비하고 있구나,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말조차가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가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에 중 이상 상이 되었을 때 자기소개서를 기업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저와 함께 했던 기업 분석, 직무 분석부터 시작해서 직무 역량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모두 다 자기소개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 아마 항목 중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 부분만 하나 언급해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요, 5번 항목에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강조하고 싶은 직무 역량 혹은 인재상 등 한 가지 이상씩 포함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자기소개서에 따로 항목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하냐면요. 회사에서 양식을 제공할 때 이렇게 많이 제공합니다. 자기소개서, 끝. 하얀 백지로 자기소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과거보다 더 막막해졌죠. 과거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이런 각각의 항목에 맞추어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소개서 끝. 그러면 그 하얀색 백지에다가 나는 나를 소개하는 글을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게끔 설득력 있는 글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의 키워드에 맞추어서 회사의 직무 역량, 회사의 인재상, 기업 분석 등을 통해서 키워드를 도출해냅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매치시켜 봅니다.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정적인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을 뽑고자 하고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인재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봅니다. 나는 열정적이기는 하나 전문 지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전문 지식의 키워드를 맞추어서 자기소개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요. 열정적인 게 키워드를 맞추어서 자기소개를 작성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무 역량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역량을 쭉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무 역량이 10가지가 도출이 되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보유 수준이 높은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력서상에 자기소개서상에 녹여내셔야 되는데 키워드별로 최소, 역량별로, 인재상별로 최소 3개를 뽑아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 끝 되어 있지만 이 중에 3가지 스토리 정도를 담는 겁니다. 첫 번째 스토리에는 A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스토리. 두 번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을 입증할 수 있는 스토리. 세 번째 역시도 인재상 또는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최소 3가지, 4가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한 항목별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만 작성합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력 포트폴리오를 직무 경험, 직무 역량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려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과제물을 제출을 했어요. 그 과제물 피드백에 제가 뭐라고 남겨드렸냐면요.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지 마라. 직무 역량 A를 말했으면 그 A에 대해서만 입증하려고 해라. 지금 현재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보니 A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직무 역량들도 다양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2교시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으로 작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요. 면접에서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는지에 팁을 드리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2교시에 자기소개서를 이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할게요. 2교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